돈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면 삶의 모든 시간을 오직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편적인 사건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에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한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임을 확신한다. 당신의 불행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바로 고장난 시계바늘을 다시 돌릴 때이며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굴 때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의 시나리오, 지은이 김종봉, 제갈현열,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투자의 종류, 규모, 시기에 상관없이 영원한 부를 설계하는 법. 저자에 따르면 돈의 시나리오란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자신만의 돈 버는 계획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란 바로 이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수정하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소위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가진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잠깐의 상승장에 운 좋게 합류해 일시적인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부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돈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 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쓰는 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종잣돈 2천만 원으로 40억 원을 만든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완성된 돈의 시나리오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각자의 환경, 성향, 나이, 돈의 크기에 맞게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원한 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돈을 넘어 시간을 소유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투자를 부동산, 주식, 창업, 코인, 선물, 펀드 등에 돈을 투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나에게 돈은 때로는 밥이 되고, 때로는 옷이 되며, 때로는 집이 되고,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꿈이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돈이 곧 삶이라고 말한다. 돈을 벌어서 삶이 바뀌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삶이 바뀌기도 한다. 삶이 바뀌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삶이 바뀌어서 돈을 잃기도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과 삶이 지독히 엮여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삶과 10억 원인 삶이 다를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같다. 삶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1년에 10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당 버는 돈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간을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잘 쓰려면 타인의 삶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방한 당시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직 남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삶입니다.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삶.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삶.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쏟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참이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15년간 유행했던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시대 흐름에 따라 유행이 생기고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저성장 시대에 이르렀다. 고성장 시대에는 자기개발 열풍이 불었는데 저성장 시대가 오자 좀 쉬어가자며 힐링이 유행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금리가 급속히 하락하자 저축으로 부자가 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고 힘들게 아껴 쓰며 저축해도 물가 상승률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행복만을 추구하며 번 돈을 모두 쓰는 욜로가 유행했다. 욜로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가 각광받았으나 곧 불황의 시대가 왔다. 욜로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가진 돈이 줄었고 욜로하는 경향도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큰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작은 사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각광받았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비싼 스타벅스가 이 시기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경제 냉전, 팬데믹 등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졌고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언박싱 콘텐츠나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경제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다. 취업 걱정 없는 시기가 올 것이고 다시 자기개발 붐이 일 것이며 힐링, 욜로, 소확행의 다른 이름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 결과값이다. 저성장, 저금리, 불황의 시대는 모두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불만 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유행을 따른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3%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쉰다고 따라 쉬지 않고 본인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 다른 사람이 여행한다고 덩달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한다. 다른 사람이 일은 이쯤 하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자신이 괜찮을 때까지 일했으며, 다른 사람이 투자하자고 서두를 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느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썼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와 후회를 거듭했다. 하지만 남의 말에,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으므로 절대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그것을 계기로 더욱 성장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며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는 전업 투자자라고 부른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내겐 전업 투자자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자가 시간과 정성을 써서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돈을 버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당신을 투자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어디에서 사고 팔 것인가? 당신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분명 100원일 때 사서 2,000원일 때 판다면 20배, 즉 2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를 자세히 관찰하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를 반복했다면, 당신이 100원일 때 사서 1,000원일 때 팔았다면 10만 원이 생겼을 것이다. 그 10만 원을 다시 지수가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서 1,000원으로 오를 때 팔았다면 이젠 20만 원이 생겼을 것이다. 20만 원으로 다시 500원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산 후 1,000원으로 회복되었을 때 팔면 40만 원이 된다. 40만 원을 다시 500원으로 떨어질 때 사서 1,000원에 팔면 이제 당신의 돈은 80만 원이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1,000원일 때 사서 2,000원에 팔았다면 당신의 돈은 160만 원이 된다. 당신에게 160배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런 타이밍이 실제로 5번 있었다. 그 5번을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이것은 지수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복리의 개념을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리를 알고 난 후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이처럼 시나리오는 자신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만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레벨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최악의 투자자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신만 할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며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시나리오로 나름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일일이 들어가며 참견하는 사람도 있다. 15년 전 내가 처음 전업 투자자의 꿈을 말하고 주식을 공부하며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를 보아 초저금리 시대가 빠르게 온다고, 지금 반드시 돈과 금융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던 나에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저 돈 욕심이 많은 아이라며 걱정스럽게 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망하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나고 보니 그들은 모두 97%의 사람들이었고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시나리오를 검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드백하면서 성장했다. 97%의 사람들과 가짜 전문가들은 수익이 나는 것만 말하고 손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며 마치 자신이 투자의 신인 것처럼 하는 것마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어디에서 사고 팔겠습니까?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 질문을 듣고 100원일 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겠다는 생각을 넘어 이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싸게 사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당신이 사고 싶은 자리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내 예상이 맞다면 우리는 비슷한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쳤을 것이다. 그곳에서 사면 된다. 나는 싸게 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쳤고 그곳에서 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보편성을 지니도록 말이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싸게 사기 위한 공부, 즉 투자자의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인 지수를 통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깨친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놓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다. 2008년까지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해 지수가 2000을 돌파했을 때 업황이 너무 좋았던 중공업 관련주에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며 사모았던 것이 그 시절의 나였다. 어느 시의 제목처럼 만약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더 일찍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음에 감사하며 평생 이 깨달음을 공부하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내가 찾은 싸게 사는 자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 5번의 하락장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붕괴,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이처럼 모든 반값 지점은 우리가 위기라 기억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나는 그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예측하면 위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을 보유한 후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주식을 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었다. 그 위기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이번의 하락 역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오리라는 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누구도 바로 대응할 수 없었기에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한다. 정책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위기 따윈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 5번의 위기 외에도 지난 40년간 많은 다른 하락의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으로 위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끝으로 나는 더는 위기를 분석하지 않았다. 어차피 지수가 폭락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락장엔 위기의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내게 들렸을 때 위기의 강도를 따라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락장은 반드시 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 그 위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싸게 사는 자리에 대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실마리였다. 두 번째,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은 급등한다.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위기 이후 최소한 50%의 지수 상승이 나왔고 몇 년이 지나면 100% 이상 상승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 격언이 지수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 이후에는 작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투자 시나리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도 법칙을 넣기 시작했다.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는 시나리오였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보편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 방법은 간단하다. 이 시나리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어떤 시기에 돈을 벌었는지 찾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 이상 벌었다는 투자자들은 IMF나 IT 버블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좋은 학벌을 가진 이들이 하던 사업을 접고 주식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10배, 20배씩 수익을 내고 다시 IT 버블 때 올라타 10배, 20배씩 돈을 불린 것이다. 이들이 당시 주식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통찰이 있었다기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속해서 찾아온 두세 번의 위기 덕분에 수익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투자 수익이 이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가치 투자를 통해 자산을 1만 배씩 불렸다고 단돈 몇백만 원으로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간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서너 배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 같은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지난 10년 동안은 자산을 많이 불리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수에 올라타 수익을 얻었기에 운이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들이 운으로 돈을 벌었든 시기를 잘 타서 돈을 벌었든 아니면 예리한 통찰력으로 돈을 벌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들을 보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다. 운이든 실력이든 지수의 흐름에 올라타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수를 활용하여 발견한 싸게 사는 시점은 시나리오의 재료로 충분하다는 게 검증되었다. 이 검증을 통해 비로소 내가 발견한 재료에 대해 확신하기 시작했고 그 재료로 나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위기가 아닐 때도 돈을 번다.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 반토막 전략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디였을까? 바로 지속성이었다. 길면 10년에 한 번, 짧아도 3년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고 싶었기에 그간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나라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다른 나라의 지수를 반토막 전략에 대입해 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수 대부분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같은 시기도 있었지만 다른 시기도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집필하는 도중 원고를 미리 읽었던 출판 관계자가 작가님,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매수의 기회라 말했다. 그 이후 지수는 단기간 급등하였고 시나리오처럼 3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 그분이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물어보지 않았다. 했다고 했으면 그분의 시간과 정성의 값이다.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없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만 듣고 많은 금액을 투여했을 리가 없다. 내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지수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었다. 지수는 크게 위기, 상승, 하락, 위기,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였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지금부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지수를 꾸준히 사는 것이다. 지수를 꾸준히 사는 방법에는 펀드와 ETF가 있다. 만약 돈을 공부하며 소액으로 투자하여 언제든 수익을 내고 싶다면 펀드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다. 나는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액으로 펀드를 해보라고 하는데 펀드를 가입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 돈으로 직접 시장에 투자를 하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상품을 찾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펀드를 검색하여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 10위 안에 드는 펀드를 보면 바이오, 의료기기 섹터, 건강관리 섹터, 신재생에너지, 미국 주식이 전부다. 이것을 보면 현재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바이오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세계 증시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주목받으며 한국판 뉴딜 영향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직접 투자를 하면 주가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저절로 궁금해진다.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쌓이는 상식보다 훨씬 값진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다. 만약 국내 펀드 중에서 지수와 관련된 대표 우량주 펀드에 가입하고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를 맞춰보겠다. 당신이 손실이 났던 이유는 딱 두 가지다. 1.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다. 2. 무서워서 납입을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위의 두 가지가 아니면 당신은 절대로 손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 역사상 5년간 분할 매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구간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수의 꼭대기에서 펀드를 가입했어도 5년간 총 60회차를 납입하면 언제든 한 번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략으로 활용해보자. 우선 전략에 앞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투자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거치식, 적립식 투자. A라는 투자 상품 1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을 거치식 투자라고 한다. 예금의 개념. A라는 투자 상품 10만 원어치를 10번에 걸쳐 매수하는 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한다. 적금의 개념.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투자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를 매입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은 수를 매입하여 매수 단가를 낮춘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매월 1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주당 가격이 2,000원일 땐 5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 펀드가 폭락해서 반값이 된다면 주당 가격이 1,000원이기에 같은 값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1,500원이 될 것이고 당신은 15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듯 분할 매수는 당신이 가진 물건이 하락하더라도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유지한 가격은 상승이 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매월 자신의 소득 10%를 펀드에 투자한다. 이때 중요한 건 60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씩 투자하면 된다. 목표 수익률은 10%, 20%, 30%, 40%, 50%로 설정한다. 총 5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20%씩 매도한다. 펀드 상품은 중도 인출, 부분 환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20번을 납입하고 10%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이 60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660만 원 중 20%인 132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인출된 금액은 따로 모아두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 20%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말이다. 만약 20% 수익선이 오지 않고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면 목표 수익률을 리셋하고 다시 10% 구간에서부터 매도하면 된다. 가령 10% 수익을 보고 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 10% 수익이 났을 때 20%를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속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10% 수익 구간이 60개월 안에 나오게 된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위기에서든 이 방식은 언제나 옳았다. 그렇다면 수익이 나서 찾아둔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 모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도 좋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60등분으로 나눠 30만 원의 수익금까지 더해 납입하며 복리로 활용해도 좋다. 가령 매달 30만 원씩 넣는 당신에게 수익금 60만 원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에 6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돈, 즉 1만 원을 더해 31만 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하락기가 5년 이상 지속한 적은 없고 5년이 지나고는 빠르게 상승기로 돌아서는 지수의 속성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이 투자 방식에 특별한 금융 지식이 필요한가? 그저 지수를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돈의 시나리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저자 김종봉, 제갈현열님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요. 이전 저서가 돈에 대한 가치관, 돈 공부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었다면 이번 저서는 저자가 종잣돈 2천만 원으로 40억 원의 자산을 일구며 15년 동안 다듬어온 지수를 활용한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꾸준하게 버는 영원한 돈인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을 돈의 시나리오라고 칭하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지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책 중후반부에 걸쳐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 중 핵심 요소인 지수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든지 자신만의 한 가지 투자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신은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를 공부하고 적용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지수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결과를 내놓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수는 경제의 거울이다. 두 번째, 지수는 차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수는 정확하고 정직하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수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나리오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을 때 매수하는 반토막 시나리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까지 돈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상세히 공개하며 독자들이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목표 설정법 등 그 틀을 다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이 가치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온전히 버는 돈이 부를 가져다 준다. 저자도 15년간 수많은 실패와 손실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만든 저자의 스토리를 통해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 공부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자자는 돈을 넘어 시간을 소유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투자를 부동산, 주식, 창업, 코인, 선물, 펀드 등에 돈을 투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당신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나에게 돈은 때로는 밥이 되고 때로는 옷이 되며 때로는 집이 되고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꿈이 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돈이 곧 삶이라고 말한다. 돈을 벌어서 삶이 바뀌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삶이 바뀌기도 한다. 삶이 바뀌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삶이 바뀌어서 돈을 잃기도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과 삶이 지독히 엮여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삶과 10억 원인 삶이 다를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구조는 같다. 삶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1년에 10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당 버는 돈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간을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잘 쓰려면 타인의 삶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방한 당시 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직 남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삶입니다.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삶.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삶.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쏟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참이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쓰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15년간 유행했던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시대 흐름에 따라 유행이 생기고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저성장 시대에 이르렀다. 고성장 시대에는 자기개발 열풍이 불었는데 저성장 시대가 오자 좀 쉬어가자며 힐링이 유행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금리가 급속히 하락하자 저축으로 부자가 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고 힘들게 아껴 쓰며 저축해도 물가 상승률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행복만을 추구하며 번 돈을 모두 쓰는 욜로가 유행했다. 욜로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가 각광받았으나 곧 불황의 시대가 왔다. 욜로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가진 돈이 줄었고 욜로하는 경향도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큰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작은 사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각광받았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비싼 스타벅스가 이 시기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경제 냉전, 팬데믹 등으로 살기가 더 팍팍해졌고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언박싱 콘텐츠나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경제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다. 취업 걱정 없는 시기가 올 것이고 다시 자기개발 붐이 일 것이며 힐링, 욜로, 소확행의 다른 이름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 결과값이다. 저성장, 저금리, 불황의 시대는 모두 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불만 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유행을 따른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3%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쉰다고 따라 쉬지 않고 본인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 다른 사람이 여행한다고 덩달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한다. 다른 사람이 일은 이쯤 하면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자신이 괜찮을 때까지 일했으며, 다른 사람이 투자하자고 서두를 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느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썼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와 후회를 거듭했다. 하지만 남의 말에, 유행에 휘둘리지 않았으므로 절대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그것을 계기로 더욱 성장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며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는 전업 투자자라고 부른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내겐 전업 투자자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자가 시간과 정성을 써서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돈을 버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당신을 투자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어디에서 사고 팔 것인가? 당신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분명 100원일 때 사서 2,000원일 때 판다면 20배, 즉 2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를 자세히 관찰하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를 반복했다면, 당신이 100원일 때 사서 1,000원일 때 팔았다면 10만 원이 생겼을 것이다. 그 10만 원을 다시 지수가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서 1,000원으로 오를 때 팔았다면 이젠 20만 원이 생겼을 것이다. 20만 원으로 다시 500원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려 산 후 1,000원으로 회복되었을 때 팔면 40만 원이 된다. 40만 원을 다시 500원으로 떨어질 때 사서 1,000원에 팔면 이제 당신의 돈은 80만 원이 된다.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1,000원일 때 사서 2,000원에 팔았다면 당신의 돈은 160만 원이 된다. 당신에게 160배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런 타이밍이 실제로 5번 있었다. 그 5번을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 이것은 지수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복리의 개념을 알아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리를 알고 난 후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이처럼 시나리오는 자신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얼만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레벨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최악의 투자자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신만 할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며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시나리오로 나름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일일이 들어가며 참견하는 사람도 있다. 15년 전 내가 처음 전업 투자자의 꿈을 말하고 주식을 공부하며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를 보아
초저금리 시대가 빠르게 온다고, 지금 반드시 돈과 금융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던 나에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저 돈 욕심이 많은 아이라며 걱정스럽게 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망하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나고 보니 그들은 모두 97%의 사람들이었고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시나리오를 검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드백하면서 성장했다. 97%의 사람들과 가짜 전문가들은 수익이 나는 것만 말하고 손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며 마치 자신이 투자의 신인 것처럼 하는 것마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어디에서 사고 팔겠습니까?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 질문을 듣고 100원일 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겠다는 생각을 넘어 이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싸게 사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당신이 사고 싶은 자리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내 예상이 맞다면 우리는 비슷한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쳤을 것이다. 그곳에서 사면 된다. 나는 싸게 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쳤고 그곳에서 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보편성을 지니도록 말이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싸게 사기 위한 공부, 즉 투자자의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인 지수를 통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깨친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놓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다. 2008년까지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해 지수가 2000을 돌파했을 때 업황이 너무 좋았던 중공업 관련주에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며 사모았던 것이 그 시절의 나였다. 어느 시의 제목처럼 만약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더 일찍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음에 감사하며 평생 이 깨달음을 공부하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내가 찾은 싸게 사는 자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늘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 5번의 하락장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붕괴,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이처럼 모든 반값 지점은 우리가 위기라 기억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나는 그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예측하면 위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을 보유한 후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주식을 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었다. 그 위기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이번의 하락 역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오리라는 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누구도 바로 대응할 수 없었기에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한다. 정책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위기 따윈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 5번의 위기 외에도 지난 40년간 많은 다른 하락의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으로 위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끝으로 나는 더는 위기를 분석하지 않았다. 어차피 지수가 폭락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락장엔 위기의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내게 들렸을 때
위기의 강도를 따라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락장은 반드시 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 그 위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위기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싸게 사는 자리에 대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실마리였다. 두 번째,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은 급등한다.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위기 이후 최소한 50%의 지수 상승이 나왔고 몇 년이 지나면 100% 이상 상승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 격언이 지수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 이후에는 작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투자 시나리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도 법칙을 넣기 시작했다.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는 시나리오였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보편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 방법은 간단하다. 이 시나리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어떤 시기에 돈을 벌었는지 찾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 이상 벌었다는 투자자들은 IMF나 IT 버블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좋은 학벌을 가진 이들이 하던 사업을 접고 주식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10배, 20배씩 수익을 내고 다시 IT 버블 때 올라타 10배, 20배씩 돈을 불린 것이다. 이들이 당시 주식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통찰이 있었다기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속해서 찾아온 두세 번의 위기 덕분에 수익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투자 수익이 이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가치 투자를 통해 자산을 1만 배씩 불렸다고 단돈 몇백만 원으로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간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서너 배 정도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 같은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지난 10년 동안은 자산을 많이 불리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수에 올라타 수익을 얻었기에 운이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들이 운으로 돈을 벌었든 시기를 잘 타서 돈을 벌었든 아니면 예리한 통찰력으로 돈을 벌었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들을 보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다. 운이든 실력이든 지수의 흐름에 올라타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수를 활용하여 발견한 싸게 사는 시점은 시나리오의 재료로 충분하다는 게 검증되었다. 이 검증을 통해 비로소 내가 발견한 재료에 대해 확신하기 시작했고 그 재료로 나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위기가 아닐 때도 돈을 번다.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 반토막 전략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디였을까? 바로 지속성이었다. 길면 10년에 한 번, 짧아도 3년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1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고 싶었기에 그간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나라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다른 나라의 지수를 반토막 전략에 대입해 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수 대부분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같은 시기도 있었지만 다른 시기도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집필하는 도중 원고를 미리 읽었던 출판 관계자가 작가님,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매수의 기회라 말했다. 그 이후 지수는 단기간 급등하였고 시나리오처럼 3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 그분이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물어보지 않았다. 했다고 했으면 그분의 시간과 정성의 값이다.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없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만 듣고 많은 금액을 투여했을 리가 없다. 내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전반적인 지수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었다. 지수는 크게 위기, 상승, 하락, 위기,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였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지금부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지수를 꾸준히 사는 것이다. 지수를 꾸준히 사는 방법에는 펀드와 ETF가 있다. 만약 돈을 공부하며 소액으로 투자하여 언제든 수익을 내고 싶다면 펀드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다. 나는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액으로 펀드를 해보라고 하는데 펀드를 가입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 돈으로 직접 시장에 투자를 하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상품을 찾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펀드를 검색하여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 10위 안에 드는 펀드를 보면 바이오, 의료기기 섹터, 건강관리 섹터, 신재생 에너지, 미국 주식이 전부다. 이것을 보면 현재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바이오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세계 증시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주목받으며 한국판 뉴딜 영향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게다가 직접 투자를 하면 주가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저절로 궁금해진다.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쌓이는 상식보다 훨씬 값진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다. 만약 국내 펀드 중에서 지수와 관련된 대표 우량주 펀드에 가입하고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를 맞춰보겠다. 당신이 손실이 났던 이유는 딱 두 가지다. 1.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다. 2. 무서워서 납입을 포기했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위의 두 가지가 아니면 당신은 절대로 손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 역사상 5년간 분할 매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구간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수의 꼭대기에서 펀드를 가입했어도 5년간 총 60회차를 납입하면 언제든 한 번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략으로 활용해보자. 우선 전략에 앞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투자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거치식, 적립식 투자. A라는 투자 상품 1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을 거치식 투자라고 한다. 예금의 개념. A라는 투자 상품 10만 원어치를 10번에 걸쳐 매수하는 것을 적립식 투자라고 한다. 적금의 개념.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투자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를 매입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은 수를 매입하여 매수 단가를 낮춘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매월 10만 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주당 가격이 2,000원일 땐 50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달 펀드가 폭락해서 반값이 된다면 주당 가격이 1,000원이기에 같은 값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1,500원이 될 것이고 당신은 15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듯 분할 매수는 당신이 가진 물건이 하락하더라도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유지한 가격은 상승이 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매월 자신의 소득 10%를 펀드에 투자한다. 이때 중요한 건 60개월 동안 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씩 투자하면 된다. 목표 수익률은 10%, 20%, 30%, 40%, 50%로 설정한다. 총 5번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20%씩 매도한다. 펀드 상품은 중도 인출, 부분 환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20번을 납입하고 10%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이 600만 원, 수익이 60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660만 원 중 20%인 132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인출된 금액은 따로 모아두면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 20%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말이다. 만약 20% 수익선이 오지 않고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된다면 목표 수익률을 리셋하고 다시 10% 구간에서부터 매도하면 된다. 가령 10% 수익을 보고 난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시 10% 수익이 났을 때 20%를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속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10% 수익 구간이 60개월 안에 나오게 된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위기에서든 이 방식은 언제나 옳았다. 그렇다면 수익이 나서 찾아둔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 모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도 좋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60등분으로 나눠 30만 원의 수익금까지 더해 납입하며 복리로 활용해도 좋다. 가령 매달 30만 원씩 넣는 당신에게 수익금 60만 원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에 6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돈, 즉 1만 원을 더해 31만 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는 하락기가 5년 이상 지속한 적은 없고 5년이 지나고는 빠르게 상승기로 돌아서는 지수의 속성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가? 지금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이 투자 방식에 특별한 금융 지식이 필요한가? 그저 지수를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돈의 시나리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저자 김종봉, 제갈현열님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요. 이전 저서가 돈에 대한 가치관, 돈 공부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었다면 이번 저서는 저자가 종잣돈 2천만 원으로 40억 원의 자산을 일구며 15년 동안 다듬어온 지수를 활용한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꾸준하게 버는 영원한 돈인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을 돈의 시나리오라고 칭하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지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책 중후반부에 걸쳐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 중 핵심 요소인 지수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든지 자신만의 한 가지 투자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신은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를 공부하고 적용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지수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결과를 내놓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수는 경제의 거울이다. 두 번째, 지수는 차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수는 정확하고 정직하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수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나리오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을 때 매수하는 반토막 시나리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까지 돈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상세히 공개하며 독자들이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목표 설정법 등 그 틀을 다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이 가치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온전히 버는 돈이 부를 가져다 준다. 저자도 15년간 수많은 실패와 손실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만든 저자의 스토리를 통해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 공부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